자, 강제경매와 분석, 아까 배웠다, 그죠? 아까 우리 고 이병재 대장님 사태에서 배웠죠? 거기에서 보면은, 대부분 전원 합의체가 한번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뭐냐 하면은,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다. 강제경매는 옛날에는 잔금 넣을 때 이래 했는데, 가압류 당시에, 예로 강제경매가 있고, 가압류가 있으면은 이 당시에 땅은 예로 이 두 사람이고 건물은 혼자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당해요. 적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만 매각 중이다. 그죠? 태봉에 건물만 이렇게 매각이 되고 있다. 그죠? 건물만 매각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건물이 지금 임시급입니다. 임시급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강제 경매를 당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언제 기준이라고 날짜가 이 날짜를 기준해서 보니까 건물은 임시고 토지는 요때 기준해 보니까 토지는 택시더라 하면은 이 건물은 철거당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D-Day가 강제경매는 이게 이제 만약에 가압류가 없으면은 이 건물이죠. 가압류가 없으면은 이 날짜를 기준하는 겁니다.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가압류 기준하는 거고 또 앞에 건조장이 있으면 건조장 기준하는 거고 이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제 30번 강제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가 변경돼도 그 이전에 건저당권을 기준해서 생각한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입니다. 38번 임의경매 유형이 5가지 있어요. 자, 1번 유형 잘 봅니다. 이게 거의 70%입니다. 나대지에 건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그 뒤에 건물을 축제했다 하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거는 소유자 불문 무조건 철거. 자, 이 농지가 나왔는데 이 나대지만 나왔어요. 농지가 나왔는데 12억 건물이 철거당할 우문이니까 5억에 팔리더라.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자, 중동에는 이게 보면요. 이 16억 주고 샀습니다. 이 낙찰자가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게 90억 정도 되는 구청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땅 낙찰자 16억짜리가 이 철거하라 소송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권리 남용이 안 되니까 요거를 철거해 주라 됩니다. 그러면 16억 받으면 잘 받은 거죠. 해운대 아주 유명한 터입니다. 해운대 아주 90억짜리를 철거해라 합니다. 그래서 건저당 설정하고 뒤에 지었다 하면 뭐라고요? 소유자 불문 무조건 철거. 그게 우리 경매에서 한 7, 80%가 그 해당됩니다. 대부분. 자, 유형이 토지에 설정할 당시 은행에 담보 잡을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는 법지권이 존재한다. 자, 건물이 지금 건물은 뭡니까? 지붕, 벽, 기둥, 지붕이 우리의 건물이죠. 자, 이런 경우 있는데 예를 5층에서 2층을 짓고 있는데 신한에 돈 빌렸어요. 황 팀장님 대출 한 10억 좀 해주셔서 건물 짓고 있는데 땅 담보 잡고 해줍니다. 그럼 뻥 터졌어요. 땅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존치다 말입니다. 땅하고 건물 위에 건축자 같을 때는 존치가 되고 위에 틀리면 무조건 철거되는 거고 일단 알고 짓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건축 중 중단한 건물이 있는데 지붕이 없어. 딱 보니까 벽하고 기둥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건물이 아니죠. 그거는 토지 하나의 부속물로 봅니다. 부합물로 봐요. 그런 경우는 법지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거다 막 이래 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건물 크는 거는 벽, 기둥, 지붕이 있는 게 건물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일치돼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대지 소유자가 축조 중인 대지를 저당권 했을 경우도 존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건물이 있는 걸 알고 설정했다. 그런 경우는 존치가 된다. 자, 3령이 봅니다. 대지 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대지 소유자가 축조한, 자, 이 건물은요, 비록 미등기라도, 가건물 무허가 미등기라도 대지 설정할 때 땅하고 건물하고 같더라. 이게 땅도 갑이고, 요것도 갑이 이 가설건 전문입니다. 자, 요거를 알고 은행에서 세만권에서 담보 잡았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존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2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이 가설건 추물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요 담보를 어떻게 잡았어요?
조금 늦게 착공 사용 되고 난 뒤에 담보 잡았다. 예로 착공되고 설정이 들어왔다 해도 마찬가지. 이거는 존치를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건물이 먼저 착공이 되고 또는 사용 승인이 됐을 때 담보 잡았다 그러면 은행 알고 잡았죠. 그런 경우는 존치로 가는 겁니다. 존치로 간다. 자, 우리 수강생이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보니까 요런 건물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 그래서 따지 보니까 요것처럼 따지 보니까 가설 건축물처럼 설정이 넣고 미리 착공이 된 이런 건물이었더라 그러면은 이 존치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설정이 났는데 뒤에 짓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철거죠. 철거입니다. 자, 유형4번입니다. 유형4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하고 토지를 예로 황경진이가 박순자한테 팔았습니다. 미등기 건물까지 포함해서 사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박순자가 농협 가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만 경매원 오피스. 이런 경우는 자 미등기 건물하고 내가 가있다가 팔았죠. 할머니한테. 그런데 할머니가 농협 대출 받아가지고 땅만 경매 넣었어요. 이럴 때는 철거 당하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많이 쓰입니다. 5번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땅만 경매 넣고 담보 잡고 이런 건데 5번은 땅이 아닙니다. 흐름한 초가집, 기와집을 담보를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지임장님 공동 저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와집하고 땅하고 담보 잡아달래. 그래, 나 보기에는 잡아놨는데 집주인이 또 갖고 2년 뒤에 와서 이 기와집을 뜯고 8가구 다가구를 만들 되겠습니다. 승낙해 주세요. 6가구 다가구를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승낙해달래. 해주세요. 해주는데 새로 지었어요. 짓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세입자 닦아였고 7억 챙기고 공사비 5억원 안 주고 어디 한다 했습니까? 또 카부대 가버렸다. 자, 이럴 때는 그거는 철거입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뭐 설정을 해놨는데 카부대 갚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철거된다 야입니다. 요것도 그래요. 원래는 은행에서 옛날에 정미소를 담보를 잡았는데 이 세금을 들었어요. 스라브 건물이. 그럼 이런 경우에 땅을 하나 받으면은 요거는 철거다. 그죠? 자, 그런 사건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46번도요. 이게 우리 수강생이 제자입니다. 대학원에 박성률 제자가 땅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한 3억 주고 2억 정도 못 받은 건축업자였어요. 유치권 주장한다고. 그죠? 요것도 5번하고 살이 비슷합니다. 동일 건물에 진한 걸 허물고 새로 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못 받아 내놔라 낙찰자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새로 진 건물은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례 5번에서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저당을 했는데 나중에 땅만 모을 때는 새로 진 집은 철거당할 운명이다. 46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아마 그런 내용을 써놨을 겁니다.